매년 300만 톤이 넘는 잭프루트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황금빛 바삭한 칩으로 변신하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놀라운 여정은 햇살 아래 거대한 잭프루트 열매들이 흔들리는 무성한 잭프루트 과수원의 그늘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숙련된 장인들이 정성껏 수확하여 현대적인 공장으로 운반합니다. 자동화된 기계와 전문 기술자들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과일의 껍질을 벗기고 썰고 말려 달콤하고 향긋하며 바삭한 간식으로 만들어 전 세계를 사로잡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과일의 세계로 뛰어들어 전 세계를 사로잡는 맛있고 황금빛 보물이 되는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잭프루트의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에서는 매년 약 40만 톤의 거대한 잭프루트가 생산됩니다. 잭프루트는 상인들이 작은 나무배를 타고 거래하는 활기 넘치는 태국 수상시장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풍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잭프루트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잭프루트는 식물성 요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린 잭프루트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풍미를 잘 흡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풀드 포크나 로스트 치킨을 대체할 완벽한 비건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잭프루트의 크고 뾰족한 외관을 두리안과 혼동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리안은 열대 과일의 록스타로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강렬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반면 잭프루트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다가가기 쉬운 과일로 어떤 식탁에도 잘 어울리는 환영 인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리안의 강렬한 맛과 잭프루트의 달콤한 맛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잭프루트의 여정은 완벽하게 익은 열매에서 정성껏 고른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에 가벼운 보호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섬유질을 한 겹 더 덧입힙니다. 5, 7일 후 딱딱한 껍질이 갈라지면서 작은 뿌리가 드러나는데 이는 생명의 밝은 신호입니다. 묘목이 자라면 농부들은 조심스럽게 작은 구멍을 파고 씨앗을 심은 후 부드럽고 통풍이 잘 되는 흙으로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짚을 뿌려 싹이 돋아나도록 보호하고 뜨거운 햇볕과 폭우로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 잭프루트 묘목이 자라면 접목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농부들은 뛰어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려진 어미나무에서 건강한 새싹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 새싹을 어린 묘목에 능숙하게 부착하고 얇은 비닐 필름으로 밀봉합니다. 약 7일에서 10일 후 접목된 새싹이 선명한 녹색을 띠면 비닐 필름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접목된 식물을 골라 땅에 심으면 열매를 맺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3, 5년간 세심한 물주기, 비료주기, 해충 방제 후 성숙한 잭프루트 나무는 첫 열매를 맺습니다. 초기 수확량은 적지만 나무가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오랫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9월이 되면 과수원은 선명한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풍성하고 향기로운 잭프루트가 잎이 무성한 캐노피에서 돋아나며 마침내 수확철이 왔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잭프루트가 언제 익었는지 항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잭프루트는 짙은 녹색잎, 누런 껍질, 더 부드러운 가시, 그리고 줄기에서 수액이 흘러내립니다. 상업적 수확에 적합한 10kg에서 30kg 사이의 잭프루트 열매는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각 잭프루트는 생장 마지막 단계에서 해충, 햇빛, 그리고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녹색 망사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넓은 과수원에서 긴 손잡이와 날카로운 장비를 사용하여 하루에 수백 개의 잭프루트를 수확합니다. 빽빽한 잎사귀 사이를 칼날이 빠르고 정확하게 베어내 머리 위로 큼직한 잭프루트 열매도 떨어뜨립니다. 열매 껍질이 손상되거나 민감한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모든 절단은 정밀해야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춘 숙련된 재배자만이 열매가 완벽하게 달고 햇빛이 더 필요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잭프루트 수확은 어렵습니다. 농부들은 3m가 넘는 높이의 열매에 닿기 위해 튼튼한 사다리와 조심스럽게 가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어린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지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합니다. 위치를 잡은 후 줄기를 자르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과일을 내려놓습니다. 한 번의 충격만으로도 과육에 상처를 입히고 껍질을 긁어 상품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태국 중부 클롱의 농부들은 우남변 과수원을 위한 새로운 수확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큰 사과를 운반하는 대신
잘라서 운하에 떨어뜨렸습니다. 배를 이용하여 떠다니는 잭프루트를 잡아 북적이는 수상시장으로 재빨리 옮깁니다. 갓 수확한 생기 넘치는 잭프루트는 픽업 트럭과 오토바이에 조심스럽게 실려 수확됩니다. 잎과 줄기를 정성껏 다듬어 더욱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손질 과정을 거친 이 아름다운 잭프루트는 붐비는 시장이나 가공업체로 옮겨져 맛있는 잭프루트로 건조됩니다. 건조 잭프루트 가공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활기 넘치는 잭프루트 시장을 방문해보세요. 이곳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황금빛으로 익은 잭프루트를 열렬히 흥정하고 교환합니다. 잭프루트 수액 냄새와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잭프루트 커터는 수액이 달라붙지 않도록 식용유를 미리 발라둔 얇고 긴 칼날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질기고 가시투성이인 껍질은 한 번 자르면 뜯겨나갑니다. 그러면 황금빛으로 물든 통통한 잭프루트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 속살들은 즉시 씨를 제거하고 섬유질 부분을 제거한 후 운반을 위해 플라스틱 상자나 트레이에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태국의 과일 천국인 짜뚜짝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잭프루트가 소비되며 관광객과 주민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먹습니다. 마지막 잭프루트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 작업은 번잡한 시장 대신 현대적인 가공 공장에서 진행됩니다. 작업자들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달콤한 잭프루트를 저장합니다. 이곳에서 잭프루트의 무게를 측정하고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무게 측정 후 잭프루트는 운송 중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됩니다. 그런 다음 잭프루트의 씨앗과 섬유질을 제거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작업자들은 이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위생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 70%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잭프루트를 다룰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30kg으로 무겁지만 각 과육은 매우 연약합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과육이 손상되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매일 날카롭게 갈아낸 얇은 칼날을 사용하여 섬유질로 된 심과 씨앗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잭프루트의 풍부한 질감을 유지합니다. 이 단계는 쉬워 보이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입 작업자는 과육 손상 없이 씨앗을 제거하는데 2~2주가 소요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약 500kg의 잭프루트를 높은 기준에 맞춰 빠르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세척 및 분리 후 잭프루트는 섭씨 35도에서 40도에서 2~4시간 동안 급속 냉동됩니다. 이 방법은 수분과 풍미를 그대로 유지하여 바삭하고 달콤한 건조에 최적의 식감을 선사합니다. 섭씨 80도에서 90도의 저압 진공 튀김기를 사용하여 냉동 후 잭프루트를 튀깁니다. 잭프루트는 통제된 환경에서 수분을 서서히 증발시켜 형태, 색상,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 방법은 튀기는 동안 기름이 계속 순환하고 이후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바삭하고 기름기 없는 완벽한 잭프루트를 만들어냅니다. 튀긴 후 잭프루트를 원심 분리하여 기름을 제거합니다. 1200-500rpm의 회전 챔버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잭프루트 덩어리의 기름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잭프루트는 살짝 바삭하고 기름기 없으며 황금빛을 띠게 되며 유통기한도 연장됩니다. 기름을 제거한 잭프루트는 포장 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에서 냉각됩니다. 진공 튀김은 건조하는 것보다 더 바삭하고 더 예쁘고 더 맛있는 잭프루트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진공 튀김 잭프루트 대신 건조 잭프루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공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냉각 후 잭프루트는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작업자들은 각 부분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탄화되었거나 갈라졌거나 변색되었거나 크기에 맞지 않는 잭프루트는 폐기합니다. 포장에는 선별된 잭프루트 조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삭한 조각들은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습 밀폐 파우치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호 커버는 장기간 보관 후에도 잭프루트의 바삭함을 유지해줍니다. 각 봉지의 무게는 100-200g으로 섭취와 보관이 간편합니다. 밀봉 전질소를 봉지에 주입하는 가스 플러싱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소는 잭프루트의 황금빛 색상을 안정시키고 산화를 방지하며 방부제 없이도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하면 진공 튀김된 잭프루트의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6일 12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잭프루트가 과수원에서 진공 튀김 스낵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농업 전통과 식품 가공 혁신의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업계의 기회와 책임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정밀 수확 방식부터 첨단 탈수 기술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효율성이 놀랍습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풍미, 색상, 질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천연 농산물과 현대 공학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성 있는 간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대 과일을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상온 보관 가능한 제품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중요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지역의 잭프루트 재배는 접목, 수확, 그리고 초기 가공 과정에서 숙련된 육체 노동자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기술 의존성은 품질 측면에서 강점이지만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세대의 농부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작업 환경으로 인해 취약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더욱이에 간식과 식물성 육류 대체제로서 잭프루트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잉 착취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단일 재배 농가로 이어지고 생산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속 가능성과 규모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엔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과수원 다각화를 장려하고 가공 공장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며 숙련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인체공학적이고 반자동화된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과일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 가공 시설과 공정 무역 협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이익이 더욱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잭프루트의 부상은 단순한 식품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이 농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이 황금빛의 바삭한 별미는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전통, 기술, 그리고 환경 관리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